자,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입니다. 345페이지 제4절 정비사업시행자로 오시면 돼요. 자, 345페이지 오시면 제4절에 보시면 01번 정비사업시행 방법이 나와 있죠. 네, 자, 정비사업시행 방법 자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주관경 개선 사업부터 교재를 보십시오. 교재 보시면은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몇 개가 있죠? 네 가지. 박스안에 보면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방법과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중앙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네 가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이걸 암기를 다 하셔야 되거든요. 동그라미 1번 같이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에 읽으면 밑줄을 빠르게 긋습니다. 줄 것이십시오. 자,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하여금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을 할 수 있다. 자, 스스로 동그라미에 둡니다. 스스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내려옵니다. 2번. 2번은 쭉 보시면 수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2번 줄 끝에다가 세 번째 줄 끝에 가로 열고 수용 방식 적고 가로 닫고 수용 방식. 3번은 보니까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죠. 제일 끝에다가 환지 방식 적으면 되죠. 환지 방식. 그리고 4번은 밑줄 것이십시오. 읽으면 줄 것이십시오. 관리 처분계획 동그라미 하면서 줄 것이십시오.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 공모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이 모두 몇 가지가 있죠?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그 위에 제목 뒤에 적어도 괜찮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이 고시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라고 했고요.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의 청구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을 인가받게 됩니다. 인가받고 30일 내에 설립 등기를 마치면 이제 정비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자, 조합의 성립은 곧 정비사업 시행자를 의미하게 되죠. 정비사업 시행자의 결정을 의미하게 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누구라는 거죠? 조합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정비사업 시행자 조합을 배우게 될 거예요. 하기 전에 정비사업별 사업시행 방법 네 가지를 지금 공부하고 있죠. 정비사업 시행 방법. 정비사업의 종류부터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다고 했고요. 두 번째 재개발 사업이 있죠. 네,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자, 우리 주관경 개선 사업 그 위에 제목 뒤에 적으십시오.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네 가지 이렇게 오십시오. 필기하죠? 네, 스스로 관 그렇게 오십시오. 스스로 관 주관경 개선 사업의 사업 방법 네 가지입니다. 스스로 관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게 하거나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관은 뭐죠?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좀 조심해 드리겠어요. 자, 그때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할 때 토지등 소유자에게 관리 처분 계획이 분양 처분 계획이잖아요. 그때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되는 대상이 교재 보십시오.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으로 공급될 수 있는 대상이 주택, 부대, 복리시설. 저는 주택 등이라고 적을게요. 주택 등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봅시다. 재개발 사업은 교재 보십시오. 정비구역에서 인가받은 자, 지금부터 밑줄 긋습니다. 관리 처분 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 줄 것이고 동그라미 1번. 관리 처분 계획 동그라미 하십시오. 관리 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설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 다음 줄 것죠.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렇게 해서 재개발 사업은 사업 방법이 몇 개죠?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적어볼까요?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를 공고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재개발 조합에 조합이 되면 관리 처분 계획으로 무엇을 공급받죠? 재개발 사업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조합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해주는 방법으로 재개발을 할 수도 있고 조성된 택지나 상업용지 등을 환지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 계획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환지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그때 말이야. 이제 재개발하고 주관경 개선 사업은 공급되는 대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잖아. 관리 처분으로 공급되는 게 여기는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여기다 뭐죠? 건축물이잖아. 여기가 종전에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었어.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주택 등이 무엇으로 개정됐죠? 건축물로 법이 바뀐 거죠. 그럼 여기다가 재개발 사업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시설 건설공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하면 틀려버려요. 건축물을 건설공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상당히 잘 봐야 되겠죠. 정확하게 안 보면은 다 외워놓고 이제 답은 틀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유를 설명하면은 이유를 알면 오래 기억이 돼요. 그래서 설명 좀 하려고. 자, 지금부터 설명됐습니다. 집중하세요. 잘 듣고 대답합니다. 재개발 사업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잘 들으십시오. 재개발 사업이란 이런 것을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정비 기반 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시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개발 맞죠? 들어보니까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주거지입니까? 상업지입니까? 주로 공업지입니까? 주거지요. 지금까지 재개발은 주로 절대적은 아니지만 주로 주거지역에서만 재개발이 대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이게 추가됐다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용도지역이었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식으로 추가됩니다. 작년에 들어온 거예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로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은 도심 재개발 네.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 재개발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봐요. 그러면은 종전의 주거지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이라면 관리지역으로 공급되는 게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었겠죠. 주택 등이었겠죠. 상업지역이 포함되면서 이제 재개발 구역에서도 상가나 업무용도의 빌딩이 공급된 거예요.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 그리고 상가, 공장 건물을 모두 포함해야 되니까 주택입니까? 건축물입니까? 건축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법 입법 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정된 거라니까. 그래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관리지역으로 공급되는 게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고 재개발은 건축물이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 사업은 관리처분계획부터 미칠 것이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동그라미 하고 계속 칠 거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까지 줄 거면 되죠. 그러면은 재건축도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하는데 그때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되는 대상이 뭐죠? 주택, 부대, 복리시설이니까 주택 등이죠. 그리고 플러스 무엇이 공급되죠? 오피스텔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모두 관리처분계획 방식으로 가능하죠. 모두 관리처분계획으로 가능하지만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되는 대상은 다 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니까 구별해야 객관식인 시험 치는 거 맞죠? 이것을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공급되는 게 주택, 부대, 복리시설, 재개발 사업은 건축물, 관리처분계획은 주택, 부대, 복리시설 및 그리고 오피스텔. 근데 이때 오피스텔도 모든 용도지에서 공급 가능한 게 아니잖아.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더 알아보기 들어오세요. 그 밑에 더 알아보기 안에 자, 관리처분계 재건축할 때 관리처분계로 오피스텔 공급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은 박사의 두 번째 줄에 뭐죠?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줄 거 놓고 이 경우 그 밑에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 연면적은 전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죠? 100분의 30 이하 100분의 30 이하로 오피스텔 공급 연면적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챙겨둘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 방법을 다 했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는 네 가지 정비 사업의 무엇을 공부한 거죠? 사업 시행 방법이죠. 사업 시행 방법을 설명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정비 사업 이 세 가지 정비 사업별 사업 시행자로 들어갑니다. 사업 시행자. 여러분 교재 345페이지인데요. 네, 345페이지. 자, 이제 한 장을 넘겨서 346페이지로 오시면 됩니다. 346페이지 오면은 네, 저 밑에 중간에 봅니다. 정비 사업 시행자 별표 두 개 하시고요. 1번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자 미칠 것이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 미칠 것이고 그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대해 필기 좀 하십시오. 주거환경개선 사업 시행에 대해 필기하세요.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누가 하느냐 하면은 적으십시오. 처음 들으면 적으십시오. 시장, 군수 등 직접입니다.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그렇게 돼요.
시랑군수 등이 직접 시행합니다. 그때 잠깐 물어볼게요. 아까 우리 용어 정의할 때 시랑군수 등이 누구죠? 멤버가 5개 있죠. 이야기하십시오. 특시, 특도, 시장군수, 구청장.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주관경에서 사업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구청장 포함되어 있죠.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하죠? 주택공사 등,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주공 등. 그래서 여기서 주공 등 하면은 이것도 용어 정의에 다 하고 와야 돼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법상 설립된 지방공사를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주택공사 등을 직접 지정합니다. 주택공사 등을 직접 지정하여서 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관경영 사업은 공영개발입니까?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 공영개발. 구청에서 직접 하거나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하지. 해당 지역의 주민들, 즉 토지 등 소유자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서 시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비법상 정비사업 모두 3개. 정비조합이 없는 것은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없어요. 주관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개발 방식으로 합니까? 공영개발로 이루어집니까? 공영개발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라고. 시장군수 등이 직접 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공영개발 방식으로 한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오래 기억하는 거잖아. 아니어도 되는 거잖아. 진짜 아는 거니까. 그래서 주관경개선 사업을 잘 들어보십시오. 주관경개선 사업의 개념 정의, 용어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주관경개선 사업은 2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기를 주세요. 기. 집중합니다. 주관경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지역으로서 정비 기반 시설이 극혈락하고 노후불량 구조에 과도하게 밀집된 달동네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이 목적이에요. 무슨 동네죠? 달동네. 그럼 상상하십시오. 그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이니까 이 동네 토지 등 소유자는 단독으로 사업을 하거나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안 돼요. 그래서 누가 나선 겁니까? 관할 구청에서 직접 하든지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법을 만든 거죠. 이유는 그거 하나고 또 하나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 동네 열악한 주민 공동이용시설과 정비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관경을 보존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것도 주관경 개선 사업이야. 그럼 아까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은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는데 그 동네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을 확충을 해줘야 돼요. 그것을 주민들이 합니까?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기를 이 달동네 철거 사업, 주관경 개선 사업, 그리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관경 개선 사업을 하면 앞으로 보존될 테니까 그 동네 열악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이용 시설은 주민들이 확충할 수 없으니까 공영개발 방식으로 법을 만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안 해도 되잖아. 주관경 개선 사업, 달동네 철거 사업 딱 넣으면은 공영개발 기억하시라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347페이지 봅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시행자 별표 2개 너무 중요하죠. 왜요? 시험 나올까봐 중요하지 뭐. 자, 재개발 사업 시행자 보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서 박산의 기억 니언이 나와 있습니다. 기억 앞에 적으십시오. 원칙. 재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하죠? 조합이 시행. 조합이 시행.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언만 줄 것이십시오.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 줄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누가 하죠?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합니다. 토지 등 소유자 동그라미 하시면 되지. 일단 그 2개를 외우고 그 다음을 읽어야 돼요. 그 2개를 못 외우면 그 다음에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일단 거기 드십시오. 거기 드시고 재개발 사업입니다.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칠판에 집중. 누구죠? 원칙적으로 재개발 조합,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없고요. 조합을 만들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재개발 조합이 단독 시행한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죠. 재개발 조합 단독 시행의 원칙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재개발 구역은 주로 주거지역이죠. 그럼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수에 밀집된 지역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소유한 자가 재개발 대상이 될 텐데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전부 감당할 경제적, 사회적 여건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단독으로 합니까? 조합을 만들려고 한 겁니까? 조합을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재개발은 재개발 조합이 하는 거예요. 단 이것도 법 개정 작년에 개정된 거예요. 이것도 작년에 이게 추가된 거야.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 조합은 자기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몇인?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직접 할 수 있다고 법을 만든 거죠. 이걸 진짜 이해하면 참 재밌습니다. 왜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재개발 조합 설립하지 않고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가능하도록 작년에 법을 이걸 추가를 했을까? 왜 이걸 시행했을까? 그 입법 취지 이야기할게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추가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업지역에서 하는 재개발. 지난번 수업할 때 말씀드렸었죠? 잠깐 보십시오. 이게 잠실 얘기입니다. 공법은 전부 현장이잖아. 이런 것을 전제로 진짜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알면은 공법이 전부 이해가 되잖아. 현장과 관련시켜서. 자, 봐주시고. 잠실역이에요. 잠실역이다. 잠실역 사거리고요. 석촌호수공원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롯데월드, 네, 롯데월드고, 롯데호텔하고 롯데백화점, 뭐,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건너편에 뭐죠? 제2롯데월드, 네, 제2롯데월드 빌딩,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되면서, 제2롯데월드가 오픈하면서 상권이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쪽에서 제2롯데월드 쪽으로 건너편으로 상권의 중심축이 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죠. 그죠? 이거는 금방 개발됐고, 이쪽은 강남 개발할 때 개발됐으니까 벌써 40년 세월이 다 가잖아. 그죠? 40년 됐다면은, 40년 내외라면은, 그러면은 갈수록 상권의 기능은 이쪽으로 중심축이 옮겨갈 거야. 제1롯데월드 쪽으로. 상대적으로 기능이 쇠퇴하고 있는 거 맞죠?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10년, 15년 뒤에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롯데는 그냥 둡니까? 방치해버립니까? 재개발합니까? 이게 상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이라고. 그럼 이 지금 롯데월드하고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그룹에 속하는 법인 3개 정도가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는 아무튼 20인 미만 맞죠? 그러면 롯데가 우리하고 조합을 만들어서 이 지역을 재개발할까요?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롯데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여건이 되죠. 그래서 상업지역이 작년에 재개발 지역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을 가정을 하고요. 앞으로 도심을 재생할 때 이렇게 대규모 상업자본을 투자한 자들은 대규모 상업자본을 투자했으니까 경제적 여건이 되잖아. 조합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도심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서 도심 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걸. 알겠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들어오면서 또 공장 재개발 봐요. 울산 현대자동차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는데 지금은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사용하는 자동차가 주류잖아요. 지금은. 근데 10년 안에 이제 그 휘발유나 디젤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신하겠죠. 수소차나 전기차 시대가 주류가 될 거예요. 10년 이내에 그건 뭐 틀림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대로 디젤차, 휘발유차는 문 닫아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해야 됩니까? 여기도 전기차나 수소차 중심으로 공장 재개발이 곧 다가오겠죠. 그럼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라는 법이 하나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같이 재개발을 합니까? 하자고 합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까? 단독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포함되면서 대규모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이 투자된 곳이 앞으로 재생 사업을 할 때 상권 활성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재개발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렇게 소수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앞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 공장이 바뀌고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부터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 재개발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 사업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동그라미 이번에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이 시행 줄 것이고 조합 동그라미 하면 되죠. 조합 단독 시행이 원칙이잖아요. 그래서 자 재건축 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이런 얘기죠. 정비 기반시 양호한데 노후 불량 구조로 판정된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니까 주로 아파트 단지죠. 재건축 대상이. 그러면은 우리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다고 사업을 단독으로 감당할 경제적 여건은 아니잖아 뭐. 그쵸? 네. 그래서 재건축은 누가 하죠? 조합.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어. 조합을 만들고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 단독 시행을 원칙으로 법을 만든 거죠. 근데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정비 사업의 90% 이상이에요. 실제 부동산 시장 나가면은 그 시행자가 전부 조합이니까 정비 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가 뭐죠? 조합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이 직접 하거나 조합이 단독 시행하거나 아니면 토지 등 소유자 단독 시행하니까 민간 개발입니까? 공영 개발입니까? 민간 개발 방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원칙이 공영 개발입니까? 민간 개발입니까? 민간 개발이 원칙인데 천재지변 등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시장 구조가 직접 하도록 공영 개발 방식 제도가 보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48페이지 오세요. 348페이지 왼쪽 위에 보면은 예외해가지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도 공공시행자는 공공개발 아닙니까? 공영개발 아닙니까? 예외적으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능한 경우를 만들어 둔 거죠. 읽어드립니다. 줄 것이십시오. 시장구조등은 즉 강남구청장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 직접 구청에서 정비 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사업 시행을 할 수도 있다. 즉 민간개발입니까? 공영개발 방식으로 허용됩니까? 공영개발 방식으로 허용된다는 거죠. 그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사유가 기업부터 이용번까지 8개가 나와 있죠. 8개. 이걸 외우는 문제가 통째로 외워야만 되는 문제가 딱 30년 동안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30년 동안 한 번 나온 것을 그 통째로 외울 수는 없는 거잖아. 맞잖아. 그죠? 저도 무채면에게 외우십시오라고 하지는 못하겠다는 거죠. 그 30년에 한 번 이 정도로 지엽적으로 나오면은 법전을 들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점 맞을 필요도 없고 만점 맞을 것도 아니니까 10년에 한 문항 정도면은 버릴 수도 있어야 돼요. 너무 분량이 많으면은. 맞죠? 그걸 만점 말해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 자격증에 점수를 적어 안 적어요? 안 적어요. 그러니까 뭐 평균 60점으로 붙었다. 딱점 60점 뭐 평균 88점으로 붙었다. 그런 거 없다고. 나중에 사업 잘하시면 돼요. 최고죠 뭐. 맞죠? 나는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이 다 필요 없습니다. 60점이면 되죠 뭐. 공인 중에서 뭐 80점이면 공법은 55점 먹어도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업 잘하면 그게 나중에 뭐 좋은 거죠. 공법은 80점 이상 맞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날 정확하지 않아서 찍은 게 다 맞으면 재수없이 다 맞으면 할 수 없고 참 그렇게 재수가 없었으면 좋겠어. 그죠? 맞아. 찍는 거 다 맞고 그래 80점 넘으면 할 수 없고 최악의 경우에 이 과목은 50점, 45점 넘어도 거의 살아서 돌아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 우리가. 최악의 경우에 45점도 살아와요. 무지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중간에 포기하고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누가 10월달까지 앉아서 이렇게 꾸준하게 버텨내느냐. 늘 이게 진리였어. 그러니까 10월 초에 그 수업할 때 이렇게 앉아서 뵌 얼굴들을 80% 이상을 늘 합격자 모임 가면은 뵙더라는 거지. 늘 거기에 올랐었어. 그러니까 스스로 6월달 지내 뭐 그만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쉬운 줄 알고. 처음 두 단어 어렵잖아.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공부 솔직히 안 그랬어요. 처음 두 단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세상에 뭐 처음 듣는 얘기잖아. 광역계획관,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 그 구별이 얼마나 어렵겠어. 그 구별하는데 4개월 걸리거든요. 그 고비만 넘기면 거의 합격한다는 거죠. 4개월 동안에 대부분 스스로 무너져 버린 거야. 그만 이겨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4개월 무사히 넘겼기 때문에 여러분은 대부분 80% 이상 다 붙어요. 별일을 만들지 않으면. 맞잖아, 그죠? 네, 그리고 우리 동네 부동산 하시는 분들, 뭐 동네 수재로 소문나신 분 아니잖아. 우리의 평범한 이웃이었잖아, 다. 그죠? 평범한 이웃인데 뭐 우리가 못할 게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네. 자, 힘내시고 그러면은 자 재개발 재건축도 언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능할까요? 결국 그 8개를 다 통째 외울 수는 없다는 얘기고요.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상징주로 기억번은 줄 거 드려야 돼요. 천재지변 줄 것이고 두 번째 줄에 미줄 것죠. 천재지변 두 번째 줄에 내려오십시오. 중간에 줄 것이십시오.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 사업 시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재개발 재건축도 누가 직접 하죠? 시장 구조대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여 하게 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능하다. 그 정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책장 넘깁니다. 넘겨서 350페이지 옵니다. 350페이지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대행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거기 R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의 대행, 사업 대행은 제가 개요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걸 지금 세세하게 하실 필요도 없고요. 단독 출제는 거의 안 돼요. 안 되고 이런 제도가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니까 개요 설명 한번 드리고 문제 풀이 시간에 한두 문제를 다루어서 수업 준비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요 설명 드릴 테니까 제가 필기하는 내용이 제일 밑에 봅니다. 350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핵심 콕콕 되어 있죠. 제가 필기하는 스타일대로 필기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그 필기되어 있으니까 그 필기를 보시면서 네, 제가 필기할 테니까 설명을 들으시면 될 겁니다. 앞에 봐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정비사업,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사업의 대행을 배우는 거죠. 잠깐 봐주세요. 정비사업의 대행. 정비사업이 대행되기 위해서는 일단 정비사업 시행자가 누구여야 되느냐 하면은요. 자, 시작합니다.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에 하나여 정비사업은 대행이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이런 아파트 재건축하면 조금 전에 배웠죠.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죠? 조합이 하잖아요. 재건축 조합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대상 여러분 아파트예요. 그럼 재건축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사업이 진행되면은 여러분은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고 임시 전세주택 등을 이제 구하고 임시 거주를 하시면서 손꼽아 재건축 아파트 입주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기다리겠어. 재건축한다고 전세주택에 임시로 이사 가서 거주하면 상당히 불편하잖아, 그죠? 동네도 낯설고 뭐 불편하죠. 네, 그래서 새 아파트 입주할 것을 기다리면서 이제 꼭 참고 기다리는 거잖아. 얼마나 기다리겠어. 좋은 소식이 날아왔어. 이러면 아파트 재건축하는 조합이 파산해버렸대. 그럼 걱정이 크잖아요. 그때 파산한 조합이 시행자잖아, 그죠? 그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고 그 조합원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필요하죠. 그렇게 해서 만든 제도가 뭐죠? 정비사업의 대행제도라는 거지. 그 파산한 조합을 대신해서 누군가가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여 조합원이 무사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준비되어 있어. 그것이 정비사업의 대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인 정비사업이 다음 중 한 개에 해당하면은 이건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할 때. 자, 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권리관계 분쟁이 있으면 소송 가겠죠.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되었거나 이게 대행 사유. 정비사업을 대행해야 될 첫 번째 사유예요. 다 적어놨잖아.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게 됐거나 아니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시장 구수당에게 무엇이 있으면은 요청이 있는 경우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요청이 있거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권리관계 분쟁 등으로 사업의 계속적 추진이 곤란하면은 이 시행자가 하는 정비사업을 대행자가 대신 행할 수 있는 거죠. 자, 대행 사유 몇 개를 소개한 거죠? 2개.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서 누가 직접 정비사업을 대신 행할 수 있습니까?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파트 재건축할 때 조합이 파산하면은 관할 구청에서 직접 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누구를 지정합니까? 네, 주공 등 한국토지대공사나 지방공사죠. 주택공사 등 또는 지정개발자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1, 2, 3번은 시행자입니까? 대행자가 되는 겁니까? 대행자, 법상 정비사업을 대신 행할 수 있는 대행자가 되는 거죠. 구청에서 직접 대행할 수도 있고 구청이 할 여건이 안 되면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 등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정비사업 시행자를 대신해서 정비사업을 대신 행한 자, 대행자는
이를 대신했으니까 정비사업을 대신했으니까 앞으로 시행자에게 뭘 받을 수 있죠?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정비사업을 대신 행하면서 사업비를 썼겠죠. 그래서 정비사업비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죠. 그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을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면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잖아요. 이 토지등 소유자 시행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하는 것도 허용이 되고 그래요. 네, 보수 청구권과 비용 상환의 권리로서 토지등 소유자에게 기속될 대지나 건축을 압류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네,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뭐죠? 정비사업의 대행제도가 되죠. 그러면은 일단 정비사업이 대행되기 위해서는 시행자가 누구여야 되죠?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만 정비사업이 대행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합이나 토지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뭐죠?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즉 민간 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만 사업 대행이 있고요. 주환경 개선 사업은 공영 개발이기 때문에 사업 대행이 있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이렇게 한번 들어두셨으면 좋겠고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비사업 시행 방법하고 정비사업 시행제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다시 봐요. 정비사업 시행제 중에서 제일 많이 있을 게 뭐죠? 실제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많이 있을 것은 무엇일까요? 재건축이 제일 많아요. 재건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뭐죠? 재개발이거든요. 사실 뭐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둘 중 하나가 90% 이상이에요. 서울의 달동네 철도사 많지는 않잖아, 그죠? 네, 1980년대, 90년대를 거치면서 주거환경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재건축과 재개발이 10중 8구고 그 시행자가 누구죠? 뭐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사업 시행자는 곧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정비사업 시행자의 10중 8구를 차지하고 있을 무엇을 배운다는 거죠? 조합을 알아야 정비사업 시행을 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조합이 설립되는 과정을 같이 볼지도 그렇게 준비할까요? 자,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로 오시느냐면은 자, 정비사업 시행자 한참 뒤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조합과 관련된 내용이죠.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359페이지입니다. 359페이지 오면은 정비조합의 설립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359페이지입니다. 핵심 꼭꼭 정비사업 절차는 정비조합 설립 절차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별표하시고 암기라고 적으시고 이거 암기를 같이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정비조합 설립 과정 지금부터 같이 해요. 적으면서 같이 암기합니다. 여러분은 필기돼 있죠? 네, 참고하시면 되고 핵심 꼭꼭을 자, 지난주에 도시개발조합 배웠고 오늘 정비조합은 도시개발조합과 달리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무엇이 구성되어야 됩니까?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합니다.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 그러면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이 있어 없어? 없고요. 정비조합만 설립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자, 그때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요건 암기 지금 외워야 됩니다.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위원.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5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회가 아니고 위원,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국가를 구성하려면 헌법이 필요합니다. 조합을 만들려면 정관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친목계를 하려면 회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 규정을 만들어서 이제 설립 추진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그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구성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게 돼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과 운영 규정 등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시장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립 추진위원회가 법적으로 구성이 돼요. 구성되면은 그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합의 정관을 추진위원회에서 만들고 그리고 네, 조합 설립을 인가받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인가받죠? 시장, 군수 등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게 되죠. 자, 인가를 받고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며칠이죠?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합니다. 이 등기를 마침으로써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비조합의 성립 요건은 뭐죠? 등기, 설립의 절차는 인가, 추진위원회 구성은
승인 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할 때 동의 요건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다음에 요건을 갖춰서 동의서를 첨부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죠. 재개발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만 적어뒀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풀이 오시기 전까지는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위한 동의 요건 위주로 암기를 합니다. 자,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동의 요건입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 얼마나 되어 있죠? 4분의 3.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기준 얼마?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고 이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인가가 나면은 며칠 내에 등기합니까?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부분에 설립 등기를 마침으로써 재개발 조합은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개발 조합이 만들어집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이 이렇게 설립되고 그 다음에 책자를 좀 넘길까요? 넘겨서 조합원 자격을 받으립니다. 조합원 자격. 자, 362페이지죠. 362페이지입니다. 362페이지 오셔서 자, 왼쪽 저 위에 보는 4번 조합의 법인격 등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5번대로입니다. 조합원의 자격 발표하십시오. 362페이지 362. 자, 5번 조합원 자격 등 발표하시고요. 읽어드립니다. 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줄 것이십시오.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괄호를 잘 건너뜁니다.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까지 줄 것이면 되죠. 토지 등 소유자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 되죠. 원칙. 그래서 정비사업조의 조합원은 누가 되죠?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원칙인데 자, 가로 안에 봅니다. 두 번째 줄 가로 안에 줄 것이십시오.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 재건축 사업은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요. 정비법상 정비조합은 몇 개가 있죠? 2개. 중앙경계에서 하면 조합이 없으니까 재개발 조합하고 재건축 조합 2개뿐이에요. 근데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니까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히 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당연 조합원이고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입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만 조합원입니까?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하나여 조합이 되는 거죠. 구분해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계속 갑니다. 계속 줄 것이죠. 그 뒤에 다음의 한 개 다음에는 다음이 박사 안에 몇 개 들어있죠? 3개. 동그라미 1, 2, 3번 중 한 개 다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가 이슈고요. 자, 동그라미 1번 반드시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1번 줄 것입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지상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합니다. 공유 동그라미. 여러분의 공유,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면은 공유자 전부가 조합원입니까?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입니까? 공유자를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2번 내로입니다. 줄 컸죠?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같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고 있어. 이때도 그 세대원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3번은 됐고요. 여러분이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363페이지 조합원 지위 이전입니다. 조합원 지위 이전 별표 상당히 보면 넓어지죠. 조합원 지위 이전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투기과일지구 앞뒤로 가로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로 묶인 자, 그 뒤에 봅니다.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줄 거예요. 투기과일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언제? 조합 설립 인가 후 앞뒤로 가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이렇게 오야 돼.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앞뒤로 가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밑줄 것이고 조합 설립 인가 후 앞뒤로 가로 그리고 그 뒤에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줄 것이죠.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언제죠? 관리 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앞뒤로 가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 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이렇게 하셔야 되죠. 관리 처분계 인가를 받은 후 해당 줄 것이죠. 해당 정비구역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가로를 잘 건너뛰어야 됩니다.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원칙이에요. 조합이 될 수 없다. 밑에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앞으로 주택법상 투기관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청구 인가 후에는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과 토지를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조합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 청구 인가 후 조합원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양수하더라도 그 양수받는 자는 조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후 관리 청구 인가 후 조합원 지위는 이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정비구역의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아도 조합이 될 수 없는데 누가 양수받겠습니까? 투기관리로 묶인 재건축 단지는 설립 인가 후 재개발 구역은 관리 청구 인가 후 정비구역 안에 토지나 건축을 양수받더라도 조합이 될 수 없도록 조합원 지위의 이전을 허용합니까? 금지합니까? 금지하고 있어. 단 거기서 네 번째 줄을 봅니다. 네 번째 줄 괄호 안에 보면은 네 번째 줄 괄호 안에 보시면 상속하고 이혼 찾으셨습니까? 네 번째 줄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상속 동그라미 이혼 동그라미. 여러분 상속과 이혼은 투기 목적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입니까?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상속과 이혼을 원인으로 양수받는 자는 제외니까 조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재건축 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가 이전될 수 없죠. 단 상속과 이혼을 원인으로 양수받는 자는 예외적으로 투기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을 허용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68페이지 오세요. 368 오세요. 368페이지 오시면 368페이지 대의원에 나와 있을 겁니다. 대의원에 제일 위에 보십시오. 368페이지 맨 꼭대기 368 맨 위에 대의원에 발표하시고요. 자, 줄 것이죠. 정비조합의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 100인 이상이면 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두어야 합니까? 두어야 한다. 동그라미. 바로 그 위에 적으십시오. 지난주에 바로 그 위에 적으십시오. 도시개발조합. 바로 그 위에다가 도시개발조합. 도시개발조합은 지난주 수업했잖아. 조합원 수가 몇 인 이상? 50인 이상. 그렇죠. 50인 이상. 도시개발조합은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 50인 이상이면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습니까? 둬야 합니까? 둘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었죠. 네. 둘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그럼 정비조합과 비교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정비조합은 100인 이상인 경우 두어야 한다. 도시개발조합은 50인 이상인 경우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의 대의원회는 임의기구, 정비조합의 대의원회는 필수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분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공부한 거죠? 3교시에는 정비사업 시행방법하고 정비사업 시행자 중에서 누구를 별도로 공부한 거죠? 정비조합을 별도로 공부한 거죠. 여기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잠깐만요.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갈 거예요. 이제 자 앞에 보시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10년 내 재개발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 첫 걸음은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무엇을 지정해야 됩니까? 정비예정구역 지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치동 음마아파트 그 재건축을 전제로 공부해 본다면은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을 위해서는 서울시 정비기본구역으로 예정구역 지정하는 게 첫 걸음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시 기본구역으로 2019년 9월에 정비구역을 입안하겠다, 수립하겠다 이렇게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를 정하고 있어요. 그 예정구역별 정비구역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관할 강남구에서는 그 정비구역 입안 여부 결정을 위해서 뭘 합니까? 안전진단을 합니다. 해서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하고 서울시 도시구역과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비구역 입안 여부를 최종 결정해서 강남구에서 서울시 기본구역에 맞도록 음마아파트 정비구역을 입안합니다. 해서 이것을 첨부해서 서울시청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해요. 하면은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도시구역위원회를 개최해서 도시구역의 심의를 통과하면은 음마아파트에다가 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으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행자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재건축 사업 시행자의 10중 8가 누구죠? 조합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는 거야. 그때 구성 요건 위원장을 포함한 몇 인? 5인 이상의 위원과 그리고 운영 규정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추진위원회 구성은 인가 받습니까? 승인 받습니까? 승인 받으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고. 그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 요건을 갖춰서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를 전부 추진위원회가 하게 돼요. 해서 인가가 나면은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법원에 서초동 법원에 가서 등기하겠지 뭐. 등기함으로써 엄마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법적으로 성립하게 되고 그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 시행자로서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할 때 정비사업 시행자 누구죠? 10중 8구 조합이야. 단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재개발 대상에 포함되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숫자가 20인 미만이면은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단독을 할 수 있는 제도도 있다. 여기까지 배우신 거죠.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그 조합에서 시공자를 또 선정하게 돼요. 시공자 선정한다고. 그리고 이제 공사 계약을 하잖아. 그렇게 해서 이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그 절차를 또 이걸 중간에 하다가 끊지를 못해요. 지금 시작해버리면 또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3교시를 조금 짧게 해야 될 것 같아. 막 표정들이 미안해 할 필요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일단 조금 끊었다가 또 시공자 선정 과정부터 준비해요. 네.